통장 잔고 3만 원, 임신한 아내, 그리고 날려버린 전세금.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야 라고 믿으며 시작한 투자가 결국 모든 걸 앗아가 버린 그 순간 말이에요. 저 박민수는 35살에 인생 최악의 나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제게 알려준 단 하나의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건 복잡한 투자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처음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도 투자로 고민이 많으시거나 빠른 수익만 쫓다가 지쳐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통장 잔고 3만 원,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 아내 미영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35살 평범한 회사원 박민수. 그게 내 전부였다. 여보 괜찮아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가족을 위해 시작한 주식 투자로 우리 집 전세금까지 날려버렸다고. 매일 밤 차트를 들여다보며 내일은 반드시 오를 거야라고 중얼거리던 내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따라 사고 유튜브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단 한 번도 내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 근처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그때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매일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젊은이, 나는 최진우라고 하네. 자네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구먼. 최 할아버지는 70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또렷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봅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최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민수야, 자네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남의 꿈을 산 거야. 자네만의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의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도 젊은 시절 자네와 똑같았어.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어. 왜인지 아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항상 남의 말에 의존했고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만 했지. 진짜 중요한 건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거고. 최 할아버지는 매일 나와 만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40살이 넘어서야 진정한 투자의 길을 찾았다고 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임이야. 하지만 그 머리 속에 올바른 철학이 없으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어. 어느 날 그는 나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다. 민수야, 앞으로 한 달 동안 주식 차트를 보지 마. 대신 자네가 정말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 3곳을 찾아봐. 그 회사들이 10년 후에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회사인지 생각해보고. 처음엔 답답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던 습관을 끊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하지만 점차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들. 나는 처음으로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큰 시련이 찾아왔다. 미영이가 조산 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필요했지만 나에게는 돈이 없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내 모습이 초라했다. 그때 최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민수야,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자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가족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요. 그럼 그것부터 지켜. 돈은 나중에 벌면 되는 거야. 하지만 가족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 최 할아버지는 몰래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다. 나는 그에게 평생 갚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자네가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야. 아내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았다. 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회사들에만 투자했다. 시장이 폭락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회사들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이 흘렀다. 내 투자 수익률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가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작년 겨울 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병원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을 때 그분은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민수야, 이제 자네는 혼자서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진정한 부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 최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나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젊은 투자자들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복잡한 투자 기법이나 남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고 그 철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 빠른 수익을 쫓지 마세요. 대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세요. 첫 번째 규칙은 잃지 마라이고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신념을 지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돈은 결과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여러분도 과거의 저처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맞는 걸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최 할아버지를 통해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이 진리를 알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그 긴 시행착오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노트에 적어보든,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 한 곳을 깊이 연구해 보든, 아니면 단순히 매일 10분씩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부터라도 말이에요. 혹시 지금 투자로 고민이 많으시거나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혼자였지만 최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 변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투자 철학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최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듯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찾으시길, 그리고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